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혹시 이색적인 장소에서 그걸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노래방에서 여자랑 연애를 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야릇했던 기억에 대해서 털어놓고 싶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면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때론 당구도 치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술 먹고 치면 이상하게 공이 잘 안 맞기도 하고 허리도 아픈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꾸준히 즐기게 되는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한두 시간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자주 어울리는 친구 녀석들도 신나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술만 먹으면 노래방에 가는 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이랑은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를 상철이라고 할게요. 상철이는 노래방에만 가면 도우미 타령을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도 남자다 보니 상철이랑 어울릴 때는 도우미를 불러서 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고 나면 이상하게 현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놀 때는 또 생각 없이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갈 때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상철이 녀석이 아주 마음에 드는 도우미가 왔던 날이었는데요. 이 차를 가자면서 그 도우미에게 생떼를 쓰고 진상을 부리던 통에 그날 난리가 조금 났었죠. 그 도우미는 이 차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는데요. 발정이 났는지 상철이 녀석은 돈을 주겠다고 계속 질척대고 도우미를 놓아주지 않았고요. 결국 도우미 사무실에서 떡대 좋은 남자 직원이 와서 도우미를 데려갔어요. 분위기도 당연히 험악하게 흘러갔고요. 기분 좋자고 술 먹고 놀던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점점 상철이를 빼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가던 노래방도 바꾸게 되었죠. 사장 아저씨가 서비스 시간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인심이 좋은 곳이었는데요. 진상을 그렇게 부리고 난리를 쳐서 그 노래방에 또 가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전에 친구들하고 저는 새로운 노래방에 가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노래방도 뚫을 겸 동네에서 자주 안 가던 곳으로 가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 허름한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그곳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카운터에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아줌마는 키도 늘씬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가 매력적이었어요. 얼굴은 아주 미인은 아니었지만 키랑 몸매가 괜찮으니 얼굴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노느라 바빴죠. 노래방은 깔끔했고 점수도 잘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노래방에 몇 번 더 놀러 가게 되었어요. 한 세네 번쯤 가게 되었을 때 아줌마가 저희를 기억하고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또 오셨냐면서 음료수도 서비스로 넣어주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고 그랬죠. 친구들은 장난삼아 아줌마가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다면서 아줌마가 새끈한데 꼬셔볼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그런 실없는 농담에 불과했죠. 아무튼 아마 사장 아줌마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손님은 대환영이었을 거예요. 도우미 불러달라는 말도 안 하지 룸에서 담배도 안 피웠으니까요. 물론 시끄럽게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노래방엔 원래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일행은 참 건전하게 놀기는 했네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여전히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낮에 외출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제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노래방 사장 아줌마였고요.
키도 늘씬하고 몸매도 좋아서 뒤에서 봐도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시장을 보고 왔는지 양손에는 짐이 가득 들려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저는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시장 다녀오시는 거냐고요. 아줌마도 대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종종 오시는 손님 아니냐면서 평일 낮 시간인데 동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쉬는 날이냐고 물어왔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으니 회사에 출근한 모양새는 아니었죠. 저는 민망한 마음에 머리를 긁적이면서 지금은 백수가 됐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아줌마 한쪽 손에 있는 짐을 들어드리겠다고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으니 댁까지 들어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주겠냐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에 나가기 전에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짐이 많아서 무거웠던 참이었다고 총각 아니었으면 손이 끊어질 뻔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매번 늦은 밤에 노래방 안에서만 마주쳤는데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줌마는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몸매도 생각보다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고요. 출근 전이라 화장을 옅게 해서 그런지 공격적인 몸매에 비해 얼굴은 수수한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짐을 들고 아줌마네 집까지 우리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했어요. 아줌마는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짐을 건네드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짐도 들어줬는데 들어와서 시원한 거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했죠. 민폐가 아닌가 했는데 아줌마는 괜찮으니 편히 들어왔다 가라고 했어요. 집안은 엄청 깔끔하니 단정하더라고요. 벽에 흔한 사진도 하나 걸려있지 않았죠. 저는 아주머니에게 미혼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뜬금없는 저의 질문에 큰 웃음을 터뜨리면서 대답을 했죠. 50대 아줌마가 미혼일 리가 있겠냐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가 좀 됐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모두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고요. 저는 아줌마가 너무 젊어 보이고 매력적이셔서 미혼인 줄 알았다고 살짝 아부 섞인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칭찬에 기분이 좋았는지 짐 정리를 대강 마치고는 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죠. 나이는 몇 살인지 어쩌다가 백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요. 그렇게 아줌마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각자 아쉬운 구석들이 있는 인생이어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게 느꼈는지 본인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몇 년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아는 언니가 하던 지금의 노래방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돈이 괜찮게 벌린다는 이야기에 인수를 했는데 밤 장사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하소연을 해오기도 했어요. 손님들 대다수가 술에 잔뜩 취한 남자 손님일 때가 많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런 건 다 좋은데 본인이 여자로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추근덕대고 희롱하는 아저씨 손님들도 꽤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준다면서 따로 데이트하자고 은큼한 속내를 보이는 아저씨들도 있었다고 했고요. 때로는 막 엉덩이며 팔을 터치하면서 자기를 술집 여자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가게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처럼 젊고 매력 있는 남자가 그랬으면 한번 따로 만나볼까 생각도 해봤겠지만 아저씨들은 본인 취향이 아니라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그 눈빛이 살짝 야릇해 보이기도 했어요. 딱 봐도 남자가 고픈 아줌마의 눈빛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에 살짝 심장이 쫄리는 게 분위기가 묘해지기는 했는데요. 때마침 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묘한 분위기가 깨지게 되었고 저는 돌아가 보겠다고 일어나게 되었죠. 아줌마는 심심하면 혼자서라도 편하게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하는데 초저녁에는 한가하니 와서 자기 말동무도 해주고 혼자 노래도 부르고 가라면서요.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돌아가 보게 되었죠. 그 뒤로 아줌마의 그 노래방에 친구들과 2번 정도 더 놀러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확실히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이게 들이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이긴 했는데요. 친구들도 있고 하니 50대 아줌마에게 들이대는 게 조금 눈치가 보였던 게 사실이었고요. 연애도 오래 쉰 상태여서 여자가 그립기도 했지만 20살은 좋기 차이나는 아줌마와 일을 벌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끌어오르는 욕구들을 억누르곤 했었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그날도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어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우리 일행을 엄청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마 그날 비가 꽤나 내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노래방에 손님이 없기도 했고요. 저를 기다린 건지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게 무료했던 건지 아줌마는 엄청 반색을 하면서 저희를 맞아주었고요. 그날따라 뜬금없이 음료수며 안주거리를 서비스라면서 넣어주기도 했죠. 딱 봐도 느낌이 왔어요. 아줌마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몇 곡 노래를 부르고 잠깐 나가보기로 했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룸에서 나와서 카운터에 가봤는데요. 아줌마는 왜 혼자서는 안 놀러 왔냐면서 제가 놀러 오기를 기다렸다고 슬쩍 제 손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비 때문인지 손님이 없어서 더 심심했다면서 아주 안달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마음을 먹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날 아줌마에게 들이대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아줌마는 그날 치마폭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복장이었어요.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그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면 어떤 모습일까 야릇한 상상이 마구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줌마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다시 노래방에 잠깐 들르겠다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릴 테니 이따가 보자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왜 그렇게 눈빛이 야릇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룸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는 했는데요. 마음은 이미 삼천포에 가 있었죠. 그렇게 1시간 반쯤 지나고 나서 그날의 모임은 끝나게 되었고요. 노래방 앞에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저는 다시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텅 빈 노래방을 아줌마가 혼자 지키고 있었죠. 아줌마는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혼났다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날따라 손님까지 없어서 너무 심심했다면서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오늘 같은 날은 일찍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술집이라도 가시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술이야 여기도 많으니 가게 문 닫아놓고 저하고 단둘이 노래라도 몇 곡 부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줌마가 간판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는 걸 도왔고요. 우리는 조용한 룸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몇 곡 부르기 시작했죠. 단둘이 있어서 그랬는지 노래방 조명도 우리 목소리만 울리는 지하 공간도 더 야릇한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썩 잘 부르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부르는 아줌마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살짝 아줌마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기대오기도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줌마의 목에 살짝 입을 맞췄는데요. 그러자 있는 힘껏 탄식을 내뱉는 아줌마의 소리가 마이크로 쩌렁쩌렁하니 울려댔고요. 그게 저를 더 달아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면서 노래도 한 곡 못 부르게 할 거냐고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죠.
저도 안달이 나기는 했지만 겨우 자제를 하고는 아줌마랑 두어 곡 정도 더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쉬운 여자라는 느낌을 주는 건 싫다면서 은근 튕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떡하니 올려놓더라고요. 이건 어쩌라는 건지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진심을 담아서 자기를 좀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제가 좋고 호감이 느껴진다면서요. 저도 그렇다라고 답을 했더니 알겠다면서 그제서야 아줌마는 와락 안겨왔어요. 룸이어서 소리가 울리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야릇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도 그랬는지 민망하다면서 노래방 메들리를 틀어놓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방 기계로 간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줌마는 이미 엄청나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직전에 아줌마는 노래방 조명이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부끄럽다면서 조심스레 엎드리는 거 있죠. 얼굴을 보면 민망하다면서요. 그렇게 제 앞에서 다소곳이 엎드린 아줌마를 보니 아찔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줌마를 뒤에서 사랑해주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어찌나 괴성을 질러대는지 노래방 기계 간주 소리가 다 묻혀버릴 정도였어요. 아줌마는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자세를 바꿔볼까 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로 그 한 자세로만 처음에는 사랑을 나눴고요. 결국 저는 아줌마 안에 가득해버리면서 가버리고 말았네요. 노래방에서 그렇게 여자랑 연애를 해버린 건 처음이어서 엄청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도 간만에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아프고 온몸에 힘이 쏙 빠지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안겨왔죠. 우리 상준 씨가 이렇게 엄청난 남자인 줄 몰랐다면서 교태를 부리기도 했고요. 기진맥진해진 우리는 잠시 그렇게 앉은 채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노래만 부르러 오지 말고 자기를 보러 종종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 서로 애정이 가득 담긴 대화를 주고받다가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었고 저는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아줌마는 오늘 너무 좋았다면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가볍게 뽀뽀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네요. 당시 취업도 안 되어 있던 상태라 저는 아줌마를 만나러 노래방에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손님이 뜸한 날이면 그날처럼 가게 문을 일찍 닫고는 아줌마랑 노래방 룸에서 연애를 즐기기도 했고요. 어느 날에는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아침을 같이 맞이하기도 했죠. 새침대기 같은 아줌마는 젊은 저랑 연애하는 게 즐거운지 얼굴이 부쩍 밝아진 모습이었고요. 부끄럽다고 뒤로만 하려던 처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온갖 야릇한 자세들을 아줌마와 즐겨보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도 제가 해달라는 건 민망해 하면서도 다 해주곤 했었죠. 저는 저대로 마음껏 그걸 하게 되어서 좋았고요. 아줌마는 영계인 저랑 즐길 수 있어서 우리는 서로 잘 맞는 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난 연애를 즐기던 중 저는 다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백수일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줌마를 만나서 즐기곤 했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다 보니 아줌마와의 연애는 주말이나 쉬는 날로 줄어들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아줌마네 집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낸 후였어요. 아줌마는 제 품에 안겨서 말해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노래방을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매일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참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좋은 조건의 가게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김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외국에 몇 달 다녀올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이별 통보를 듣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밀려왔죠. 아줌마와의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아줌마랑 몸전까지 들어서 그랬는지 서운함이 작지 않았어요. 정말로 몇 주 후에 아줌마는 노래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고요. 아줌마가 외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줌마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게 되었고요. 저도 새로운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어요. 새 여자친구는 여러모로 잘 맞는 편이었어요. 성격도 그렇고 잠자리에서도요. 서로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우리는 미래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죠. 아줌마와는 간혹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는데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자친구가 생기고는 아줌마에게 연락을 적극적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미지근하게 대해서 그랬는지 아줌마도 어느 날부터인가는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와의 인연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나버리게 되었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도 솔직히 종종 아줌마 생각이 나기는 해요. 노래방 룸에서 둘이 진하게 연애를 하던 장면이라든가 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아줌마와의 그 기억들은 제 일상의 작은 여운처럼 남게 되었죠. 돌아보면 아줌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서 가끔씩 저를 멈춰 세우곤 하네요. 그 인연은 끝이 났지만 그때 느꼈던 설렘이나 짜릿함은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아줌마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준 좋은 사람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